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한 번에 한 종목씩 투자하고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도 한 번에 하고. 사실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 아직 모르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주식 투자 개인 투자자로서 좀 이름을 알린 영상은 이게 저희 처음이시잖아요. 예. 제가 가벼운 소개 먼저 드리면 현직 소아과 전문의 예. 의사분이시고요. 코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공군 통역 장교, 삼성전자에는 이제 원래 그 전에 직장 생활을 1년 정도 했었죠. 다니다가 사표를 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 이제 수익률에 대한 거를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여쭤보는 게 낫겠네요. 아무래도 주식으로 번 돈, 수익률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시드라든가 이런 것들. 예, 제가 2017년에 주식 투자를 저는 시작을 했고요. 처음부터 큰 돈으로 주식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1,000만 원으로 2017년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번 돈을 계산해 보니까 주식으로 대략 50억 정도 수익이 났는데, 솔직히 수익률은 저는 수익금을 중요시해서 매매를 할 때 수익이 몇 프로가 났다는 잘 신경을 안 쓰고 매매를 하고 아무래도 뭐 1억, 2억, 3억, 4억 이런 다 큰 단위로 수익금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수익률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출판사에서 제가 12월 1일 날 이제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이제 출판사 홍보 문구에 그런 문구가 있어서 저도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뭐 계산을 해보니까. 예, 근데 아마 5,000%는 조금 아무래도 제가 중간에 집어넣은 돈도 있고 중간에 또 제가 주식에 전념하기 위해서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보증금을 또 주식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모한 투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간에 넣은 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익률은 5,000%는 안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지난 3년, 마지막 3년에 원금 기준 얼마 수익이 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 계좌는 제가 알기로 660%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3년은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주식 투자 프로필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하면 5년 만에 이제 종잣돈 1,000만 원, 자산 마이너스 3억을 시작해 주식으로 이제 자산 새로 50억 원을 만드셨고, 2021년에는 이제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마련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 선생님께서 다른 뭐 방송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아직까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약간 좀 신뢰를 무릅쓰고 그래도 확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이 계좌 한 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방송 전에 직접 제 눈으로 직접.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 계좌에서 한 40억 원을 버셨더라고요. 매매 손익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저는 뭐 단타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단타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계좌를 여러 개 쓰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원래 한 번에 한 종목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계좌를 여러 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린 계좌는 저도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 계좌에서 그렇게 수익이 난지는. 선생님 프로필 보면 아이비리그 코넬대 졸업, 공군 통역 장교, 그 전에 직장 생활은 삼성전자,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시고 의전원, 소아과 전문의. 아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위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길을 밟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 없는 삶을 사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주식 투자하신 내용은 이제 앞으로도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좀 가감하다 못해 좀 처절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독하게 안 사셔도 될 것 같은 분이 왜 주식 투자에 좀 입문하셨고, 그리고 스스로 2017년에 나는 주식에 인생을 걸었다라고 좀 이제 가제본된 책에 이제 제가 문구를 봤는데 왜 그렇게 절실하게 투자하신 거죠?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서울에서 발산동이죠. 강서구 발산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가게 돼서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4년 그리고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와, 미국에서 유학을 그렇게 7년씩, 8년씩 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원래 부잣집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외모도 사실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셨고요. 회사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한항공에 재직을 하셨고
사실은 대한항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한항공에는 이제 외국에 아무래도 자주 나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제가 대학교 때 장학금을 학비 절반 정도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저희 집이 부자라서 저희가 유학을 갔던 건 아니고 네네. 저는 나름대로 제가 행운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뭐 여유가 있어서 저를 유학 보내신 건 아니지만 네.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셔서 저를 유학을 보내셨고 다행히도 제가 대한항공에서 장학금을 그렇게 절반씩 받고 고맙게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네. 또 많은 분들이 부잣집 아들이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군복무를 공군 장교 중위로 3년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의전원을 가서 이제 소아과 전문의가 되기까지 네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2017년도에 뭐 돈을 벌어야지 네. 뭐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2017년도에 이제 저는 아이가 딸이 둘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첫째 아이는 태어난 상태였고 둘째 아이는 저희 와이프 이제 뱃속에 있는 상태였는데 레지던트 때 결혼을 했고 네네. 이제 결혼해서 2, 3년이 지났는데 2017년에 제가 가진 게 무엇인지 네.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금전적으로는 네. 제가 가진 것이 빚 3억밖에 없더라고요. 그 빚 3억이 어떤 빚이냐면 이제 제가 그 네. 서울 근교에 20년 된 25층 탑층의 아파트에 살았는데 네. 그거 이제 전세금이 2억. 근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이제 대출을 받았죠. 네. 그리고 제가 2017년도 3월에 개원을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개원자금 대출을 1억. 그래서 사실은 저는 돈은 인생에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그 전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막상 제가 나이 37살에 아이가 2명이 있는 가장으로서 갑자기 깨달은 게 내가 가진 게 전 재산이 마이너스 3억이라고? 그러면 우리 가족도 집 한 채라도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아파트라도 한 채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을 보니까 제가 소아과 의사로서 더군다나 저는 이제 10평짜리 조그만한 소아과를 운영하는 소아과 의사인데요. 소아과 의사로서 20년을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서울 집값이 너무 올랐죠. 예, 너무 비싸서. 근데 그렇다고 제가 제 인생을 한탄만 하거나 왜 우리 부모님은 돈이 더 많이 없어서 네. 나를 더 도와줄 수 없을까? 원만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25층 옥탑방에서 여름이면 장판 아래 곰팡이가 피고 겨울이면 샤시가 얇아서 결로 때문에 고드름이 생기는 그런 25층 옥탑방 작은 방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는 저는 노동으로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의사인데도 예, 의사인데도 물론 제가 돈을 잘 버는 직군인 건 맞죠. 직군인 건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저는 아이들이 좋아서 소아과를 선택했지 돈을 보고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밑바탕에는 그래도 명색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그게 있죠.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겠지 이런 네. 생각이 있었죠. 네네. 근데 막상 제가 개원을 해서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보니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의사인데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투잡으로 뭐 사업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 부동산을 네. 뭐 투자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사업은 시간적으로 제가 진료를 봐야 되는 의사인데 따로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제 성격이 저는 좀 좋고 싫은 게 분명한 편이라서 의사 표현이 좀 확실한 표현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사람도 잘 다뤄야 되고 그런 성격 때문에도 사업을 잘할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부동산은 종잣돈이 또 많이 필요한 투자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 네. 제가 코넬대 경제학과 2학년 때 네. 그 회계 수업 때 이제 수업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국 식당에서 웨이터로 아르바이트해서 벌었던 400불로 네.
미국에서 주식 투자를 단타를 해서 한 700불, 600불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렸던 네. 기억이 나서 그래,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 투자하면서 지금 한 5년 되신 거죠? 예, 만으로 5년, 네. 2017년부터 시작해서 됐죠. 좀 그 사이에 뭐 힘든 적은 없으셨나요? 뭐 힘든 일 많이 있죠. 근데 뭐 주식 투자하면서 힘든 일은 사실은 그 돈 잃어버렸을 때가 그렇죠. 제일 힘들죠. 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제가 2018년 정도에 네. 저는 아무래도 목돈을 굴리다 보니까 네. 크게 한번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조심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뭐 하한가를 가버리거나 네. 마이너스 20%가 되거나 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노동으로 1억, 2억을 벌려면 제가 쓰는 돈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쵸. 2년, 3년, 4년을 모아도 2억이란 돈 사실 모으기 쉽지 않은데 네. 뭐 하루에 2억 이렇게 날아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네. 근데 그런 날들 이제 돈을 잃은 건 잃은 건데 또 제가 주식하면서 가장 돈을 많이 잃었던 액수는 네. 손절은 5억, 그러니까 한 종목에서 5억을 잃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게 한 달 만에 5억을 잃었는데, 네. 뭐 5억을 잃은 거는 뭐 잃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집에 와서 그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저희 딸아이가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순간에 그 5억이란 돈이 이걸 내가 내 가족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은 아빠 소리를 들었을까. 그리고 5억이라는 돈이 내가 내 딸아이의 교육, 어떻게 보면 평생 교육비보다도 더 많은 그럴 수 돈인데, 있죠. 이거를 내가 내 딸아이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은 아빠 소리를 들었을까. 그런 순간들이 주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죠. 예. 선생님의 주식 투자 방법은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심플하게 어떤 형태인 거예요? 저는 제 주식 투자를 제 네. 스스로 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 이제, 네. 라고 부르는데, 네. 제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네. 이따가도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지만, 네. 저는 제가 진료를 해야 되는 의사기 때문에, 네. 주식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거나, 네. 장을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 5년의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한 방법이 한 번에 한 종목씩 투자하고 대신에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도 한 번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전부 다 사고 한 번에 전부 다 팔고. 그래서 원샷 원킬 되게 심플하네 여기. 네,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죠. 왜냐하면은 네네. 그 옛날에 왜 주유소 습격 사건이었나요? 네. 거기서 유호성 씨가 나는 한 놈만 패.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 사실 매매가 그렇거든요. 네. 저는 한 번에 한 종목만 투자를 하고 네. 기간은 따로 정해놓지는 않지만 네. 수익이 났을 땐 익절을 하고 나오고 네. 확정을 짓고 그리고 다음 종목에 가서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보통 제가 1년에 카운트를 해보니까 종목을 1년에 보통 5종목을 정도 투자를 했는데 보통 이렇더라고요. 한 종목은 크게 수익이 나고 나머지 2-3종목은 중수익이 나고 그리고 한 종목 정도는 이렇게 손실이 나는데 그 손실은 이제 손절로 빠르게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늘 돈을 번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예. 돈을 벌게 된 그 계기 뭔가 터닝 포인트는 뭔가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주식을 잘했나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니에요.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죠. 네. 제가 2017년도에 종잣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처음 주식을 했을 때 이제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우량주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6개월을 투자를 했더니 결과가 마이너스 6%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마이너스 6%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래도 6개월을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종잣돈을 늘리고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조금은 행운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이켜보면 2017년도 장이 네. 한참 바이오 붐이 일어나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특정 종목을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지만 네. 그 당시에 대형주 중에 바이오로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준 제 기억으로 한 종목이 그때 8,000원짜리였던 주식이 네. 불과 한 3-4달 만에 최고가 16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있는데 네. 제가 공교롭게도 목돈을 처음 넣었던 주식이 그 종목이었습니다. 네. 제가 뭘 알고 투자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제가 그 종목에서 물론 제가 그 종목을 통해서 이제 빚이 아니라 순수한 종잣돈 1억을 제가 처음 벌어본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그 종잣돈 1억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는 그 종목이 움직이는 호가창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전율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쩌면 나는 주식에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겠다는 왜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저는 그때까지 주식은 그냥 주식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종목이 호가창에 쏟아지는 매수세, 네. 그 빨간색 매수세가 막 쏟아지고 수십억, 수백억이 몇 분 몇 초에 쏟아지는 그 기운을 보면서 네. 주식이 살아있는 생물 같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든 생각이 이 기운의 배경은 뭐지? 어디서 이런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지? 이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공부를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벌게 되셨다. 그 이제 비법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계속 이제 제가 질문 드리면서 아마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과거 성공 투자, 실패 투자 좀 한 종목씩 이제 이미 없는 종목일 테니까 편하게 왜 그 종목 사셨고 어떤 내용이랑 좀 수치 확인하셨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는지 그다음에 왜 매도했는지 뭐 수익률이랑 손해율은 어떻게 되고 지나와 보니까 그걸로 내가 이익을 본 이유와 손해 본 이유, 뭐 총평까지 해주신다면. 뭐 가장 크게나 수익 났던 종목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래도 흔히들 뭐 인생 종목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주식을 하면 5년 동안 한 종목에서 가장 크게 수익이 났던 종목은 종목명을 말해도 되나요? 지금 없죠. 예, 지금 네, 지금 없으시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제가 그 한 종목에서만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18억 정도 대략 18억 대략 18억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의사잖아요.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투자하게 된 계기,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여러 가지 투자법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법 중에 만든 것 중에 천지인 투자라고 있는데요. 이제 하늘천, 땅지, 사람인. 그래서 그 삼각형인 구도가 완성이 될 때 주식이 빛을 발한다. 이런 저만의 논리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21년 한 2월에서 3월쯤이었는데 그때 한참 그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뭐 이제 백신이 보급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리오프닝주, 경제가 재개되는 기대감, 또 아니면 여행주 이런 게 한참 붐이시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의사다 보니까 조금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무슨 의구심이냐 하면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그렇게 금세 진정될까? 라는 의구심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바깥에 외출을 하거나 하면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람들이 한강 시민공원에도 가득 인파가 몰려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문구 하나가 있는데 저는 주식을 잘하려면 먼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먼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천지인 중에 천, 하늘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발굴을 할 때 천은 먼저 어쩌면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다 라는 그 문장을 하늘천, 시대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시대 정신이 이제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다라면 그거에 맞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진단 주식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진단 주식들이 2020년 코로나 3월에 터지면서부터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던 진단 시약 관련 주식들 아니면 키트 관련 주식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주식들을 보니까 이미 시세가 한번 나고 조금 소강 상태에 빠져든 차트였는데 어쩌면 이 주식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저희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이제 수입될 시기였지만 물량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한참 애를 먹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국산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국산 백신을 개발하려고 많은 제가 알기로는 9개 업체가 임상에 도전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천은 시대정신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지는 보통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 네. 그리고 기술적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지는 국산 백신 개발 업체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천지 2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천지 인 중에 인이 하나가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인은 그런 그 9개 업체 중에 어떤 업체가 과연 국산 백신 성공에 가장 가까이 가 있을까? 성공 가능성이 많을까에 대해서 저 스스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소아과 의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백신을 제가 아이들에게 직접 접종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도 알고 또 그 제품을 직접 환자에게 투여도 해봤잖아요. 그런 경험 속에서 그 9개 업체 중에 제 나름대로의 판단으로는 가장 임상 3상에 먼저 들어가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15만 원 정도부터 네.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제가 매도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8월 초 정도로 네. 기억을 하는데 네. 30만 원일 때 이제 한 번에 그날 하루에 전액 매도를 해서 18억이라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드가 얼마였던 거죠, 여기 투자한 게? 제가 현금으로는 14억 정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신용도 제가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네. 100%로 해서 네. 수익금이 그렇게 크게 났고 네. 제가 수익률은 제 기억에 79% 왜냐하면 이제 15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지만 아무래도 한 2-3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네. 평단이 15만 원, 16만 원 사이였으니까 또 중간에 또 추가로 매수한 금액도 네네. 있기 때문에 최종 수익률은 제가 알기로 원금 기준으로는 한 77% 정도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제가 레버리지를 더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30만 원대 파셨던 거예요? 사실은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게 매도예요. 네. 제가 주식책을 이제 출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식책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나 아니면 매수 매도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매도 챕터에서 매도에 관해서 글을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매수는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도는 사실 언제 해도 후회가 남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쌀 때 팔면 올라가면 또 후회가 되고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하다가는 또 손해가 그렇죠. 다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늘 매도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 나름대로는 네. 제가 15만 원 저는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 이제 스나이퍼 매매라고 아까 한 번에 거의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사고 그럼 나머지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나머지 시간들에 보통 하는 일이 그 종목을 지켜보고 또 시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조건일 때 매도하겠다는 나름의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네. 저 나름대로는 기술적 지표들이 어떤 때 매도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RSI 지표가 과매수일 때 네. 혹은 뭐 MACD든 OBB든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격이 벌어졌을 때 네. 매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 지표들을 이제 뽑아는 놨었는데 네.
정작 매도는 그거와 상관없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날 이제 진료를 하고 점심시간쯤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네.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진료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니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종목을 이제 열어봤는데 저는 주로 핸드폰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3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잔고를 보니까 거기에 있는 수익금이 제가 노동으로 그 돈을 벌려면 40년이 걸리는 돈이 그 계좌 안에 있더라고요. 그 수익금이. 네.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매도하지 않고 이 돈을 날려버렸을 때 후회할 건지, 두 번째 질문은 혹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나중에 후회할 것인지 두 가지를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어찌 보면 18억, 20억이라는 큰 돈이 노동으로 환산하면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돈이 사이버머니로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10,000원짜리 한 장, 50,000원짜리 한 장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3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여기서 익절을 하고 오늘 하루 이 주식을 다 팔더라도 행여 이 주식이 내일 상한가를 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나름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 나름대로 기준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한꺼번에 던질 수는 없으니까 한 10분, 15분 간격으로 다 정리를 해서 익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목과는 관계없는 얘기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매도는 본인의 가치관 그리고 철학이 투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술적 지표 중요하죠. 네. 근데 주식에서 기술적 지표만 보고 매수 매도를 할 수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공격적이신 분들은 더 고수익을 추구할 거고 또 본인이 약간 안정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러신 분들은 한 10%, 5%만 수익이 나도 또 거기서 익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만족이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만족이란 건 상대적인 거니까요. 물론 그 이후에 제가 매도를 한 이후에 그 한 3일 정도 조정을 거치고 하루 최고가 36만 원을 찍고 다시 내려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나중에 보면서도 그렇게 크게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저에게 그리고 제 가족에게 제가 노동으로 40년 벌어야 되는 그 돈은 큰 돈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매도한 거를 뭐 후회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럼 가장 크게 잃은 종목은요? 제가 주식 투자를 했던 5년 중에 가장 크게 잃었던 종목은 사실은 종목이 아니라 이제 파생 상품인데 아이러니한 건데 사실은 2020년 3월부터 팬데믹 그 3월 19일, 3월 20일에 그 코스피 지수가 1,400대를 찍고 그 다음부터 엄청난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그때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5년간 저는 항상 주식을 100% 들고 있었거든요. 현금 0%, 주식 100%.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항상 저는 주식 100%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0년 3월부터 이제 코스피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카카오나 네이버나 그리고 LG화학 이런 대형주가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저는 약간 성격이 남들 하는 거를 다 같이 하는 걸 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좀 남들 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은 그 당시에 손해가 나진 않았지만 제가 그때 게임주를 들고 있었는데 게임주도 언택트였기 때문에 손해가 나진 않았지만 그런 대형주들처럼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바심이 날 때가 자기는 돈을 못 버는데 남들이 돈을 벌고 있으면 그렇죠. 마음이 엄청 급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을 고생하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했던 종목이 저는 그 지수가 1,400에서 2,200 정도까지 쉼없이 올라간 이후에 너무 이거는 과열이다. 한 번쯤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시장이 조정을 좀 한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조정을 한다면 공포지수가 한번 크게 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빅스라고 하는 공포지수 네네.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근데 투자가 네. 제가 이게 사람이 옛날에 김작가 TV 그 내용 컨텐츠 중에 정회도님이 나오셔서 네네. 타로 하시는 정회도님이 맞아요. 나오셔서 사람이 얻어 터지려고 하면 안 하던 짓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그 방송 보면서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파생 상품을 하지도 않고 네네. 그거에 관심도 없는데 네. 그 자기 확증, 네. 그 시장이 조정할 거다. 너무 과열이다라는 자기 확증에 빠져가지고 또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그 전날 저녁에 새벽에 제가 일어났는데 마침 케이블 TV에서 빅쇼트를 방송을 해주시는데 네. 거기 보면 마이클 베리가 공매도로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또 내가 한국의 마이클 베리가 됐냐 또 빙의가 돼가지고 큰 실수를 했죠. 근데 제가 그래서 네. 그 큰 돈을 이제 빅스에 넣었는데 네. 그 시장이 오히려 더 상승을 3,000대를 향해서 상승을 하면서 한 달 만에 5억이라는 손해가 나버렸죠. 네. 근데 저는 그때 그 5억이라는 손해가 났는데 네. 고민을 나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성격이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오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5억을 제가 그때 종잣돈이 15억이었었는데 종잣돈의 3분의 1인 5억을 손절을 했습니다. 네. 손절을 했고 제가 시장을 오판했고 제 스스로 오만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손절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무서운 얘기가 제가 손절했던 그 빅스 종목이 3개월, 4개월 뒤에 6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5억이라는 돈을 손절하지 않았으면 제 주식 인생은 그때 끝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렇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는 돌아보면 좀 잘못되었다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한 종목을 통해서, 한 파생 상품을 통해서, 가장 크게 볼 때는 18억, 또 가장 크게 손절할 때는 5억, 이렇게 사실 되게 금액이 큰 거잖아요. 예, 그죠. 이럴 때 좀 어떤 기분이 드시죠? 여러분들은 그 주식으로 큰 돈을 벌면 네.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식으로 이제 종잣돈이 한 1,000만 원쯤 되시는 분들은 네. 내가 1억을 벌면 어떨까? 그리고 또 종잣돈이 한 1억쯤 되시는 분들은 내가 한 10억을 익절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네. 그런 상상을 늘 하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근데 막상 그 18억이라는 돈을 제가 익절을 했을 때의 제 솔직한 감정은 저도 사실은 뭐 기쁨, 환희, 행복 이런 감정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감정이 아니라 안도의 감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내가 주식을 그래도 5년 전에 1,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시작을 했고 내가 여태까지 숱한 위기가 있었지만 잘 견디고 이렇게 큰 돈을 익절할 수 있었구나. 이런 그 안도감이었고요. 거꾸로 제가 그 5억이라는 돈을 이제 손절을 했을 때는 물론 슬픈 감정도 있겠지만 가장 큰 감정은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 저는 제가 투자하는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돈은 저의 가족들, 제 딸들, 그리고 저희 와이프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저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벌고 제가 뭐 손절하고 이런 돈들이 제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한 미안함. 두 번째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제 자신에 대한 원망, 뭐 실망감, 뭐 이런 게 가장 크죠. 예.